예, 안녕하십니까. 데바트의 송주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제가 영상을 못 올리다가 이제는 조금 왜 못 올렸는지랑 근황 공유차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데바트 채널을 그만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마지막 업로드한 영상이 2개월 반 전, 거의 3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그만뒀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너무 3분기가 바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어느 방향으로 이어갈까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 머리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는데 그 바쁨이랑 비례가 됩니다. 제가 머리 자를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 보면 이제 엄청 머리가 막 지저분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바쁠 때다. 그러면 저는 3분기 때 왜 바빴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 7월에 큰 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7월에 팀 변화가 있었다. 2명이 퇴사했어요. 저희 팀에서 2명이 퇴사했어요. 참, 퇴사를 보내는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일단 잘 못 보낸 경우가 있고 잘 보낸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잘 못 보낸 경우는 없어요. 막 탈출해서 약간 처우를 못 받았다거나 막 그렇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제 2명이 퇴사했는데, 첫째 한 명은 순서가 어떻게 들어? 한 명은 AWS를 취업했고요. 한 명은 네카라쿠베 몰드센에서 샌드버드로 갔습니다. 원래 샌드버드 친구인데 이제 샌드버드로 다시 돌아간 거죠. 직책이 조금 한 단계 아마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그래서 팀의 변화가 아무래도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전략 방향 수립이 제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리더들은 전략 방향이 좀 필요해요. 리더의 전략 방향이 달라진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제 이 친구 에이스급의 인자가 나가면, 이 친구도 잘했지만 사실 비교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에이스급의 친구가 나가거나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던 친구, 각자 이제 역할들이 있죠. 에이스급의 친구, 이게 제일 이제 크죠. 친구가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리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빠지면, 저는 10명의 팀원이 있으면 진짜 10명이 꽉 채울 정도의 계획을 채워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높게 목표를 설정하고, 진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80%를 이루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의 50%의 목표를 잡고 50%에 이루는 것보다, 저는 150%, 120%의 목표를 잡고 90%에서 100%의 목표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라밸이 좋지 않아요. 저희 팀들이 합니다. 워라밸 자체라는 단어를 제가 되지기 싫어합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더럽게 싫어해요. 왜냐면 회사 생활을 인생의 3분의 1인데 무슨 뭘 나눠, 자꾸 하나라니까. 그리고 일을 잘해야 라이프의 밸런스가 좋아져요. 진짜 이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일을 잘해야 라이프의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 가치를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라이프가 월등하게 늘어난다는 것,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진짜 쓸데없는 단어예요. 쓸데없는 단어. 워크가 잘 되어야 인생이 3분의 1이죠. 워크가 잘 되어야 라이프가
향상됩니다. 네. 이게 바보 같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10시간 노는 사람이랑 2시간 노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그러면 10시간 노는 사람이 더 잘 노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저는 일을 많이 안 해요. 아니, 일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대부분 합니다. 휴가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 노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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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랑 노음의 퀄리티와 라이프의 밸런스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이미 깨졌어요. GWP 시절에 이미 깨졌어요. 시절에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데 어떨 때는 워라밸이 맞을 수 있지만 어쩔 때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가 맞을 수는 있지만 맞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은 전쟁 시대예요. This is war. 전쟁 중이다. This is war. AI 때문에 이 전쟁이 너무 가속돼가지고 이만큼 경쟁이 심한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7월에 골대가리가 진짜 많이 아팠죠. 이 친구들을 하면 이제 팀원들의 멘탈 관리도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이 계획들을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8월 이제 제 회사에서 투자심의라는 단계가 있어요. 투자심의나 회사 내부 프로세스라고 하죠.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있는데 좀 올드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올드한 프로세스. 이거를 한번 해봐야 조금 고칠 수 있겠다 이라는 생각기 때문에 이걸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PPT를 한 20장 만들었는데 저는 참고로 PPT랑 엑셀 만드는 걸 너무 싫어해요. PPT를 20장 가까이 내고 여기저기 뭐 검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가까이 만들었다. 지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PPT 20장 만드는 일이 쉬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문서 작성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희 팀을 저도 봤을 때 문서 작성을 제일 많이 하는 팀이에요. 제일 꼼꼼하게 하는 팀이고. 근데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다 위키 컴플런스 체계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다큐먼트라는 형태로 있고, 리뷰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디자인 다큐먼트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요. 리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PPT나 엑셀 같은 걸 막 작성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제가 웬만하면 PPT는 오로지 발표용입니다. 발표용. 회사 내부 보고자료 같은 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시스템을 알아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죠. 그리고 8월 AWS AWS 글로벌 서밋 행사가 있었습니다. AWS 히어로를 시애틀 본사에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초청하는 행사. 아마존 친구들, 우리 아마존이언들이 행사를 잡으면 아침 8시부터 잡아요. 미국에서 아침 8시부터 막 행사를 잡아요. 막 시차 적응하기도 힘들고, 저는 시차 적응을 되게 못하는 편이거든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장 심의도 써야 돼, 모두 써야 돼. 어렵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 이제 게시글로 많이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 썰을 풀고 싶은데 거의 다 NDA가 걸려 있는 게 많아서 알려드릴 수가 좀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다. 결론은 불안감이 더 늘어났어. 갔다 와서 불안감이 더 늘어났어요. 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클로드에 대한 얘기였어요. 클로드 친구들이 왔는데 이제 AI 지금 모르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참고로. 클로드의 스펠링이 맞나? 클로드 AI 클로드의 소아넷 3.5 소아넷이 지금 아마 최신 버전일 텐데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로드 맞네요. 네. 그래서 이 클로드 친구들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왜냐면 이 친구들이 숫자 되게 작아요. 근데 기업 가치는 지금 10조 원 정도 됐을 거거든요. 클로드 AI 기업 가치. 기업가 53조네. 자, 53조? 근데 한 50명쯤 될 거예요, 얘네들.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오픈 AI의 뭐 유일한 경쟁자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지금 요즘에는 근데 그 메타도 AI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이제 추려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진짜 잘합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기가 막혀요. 써보면 저는 이제 AWS 베드락을 통해서 몇 번 써봤는데 기가 막혀요. 연간 매출이 8억 달러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적자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포텐셜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AWS CEO 분이 바뀌었어요. AWS CEO 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보면 이거 진짜 치매가 걸렸는지 성함이 기억이 안 나. 그레고 로페님이 아니고 노먼 AWS CTO라고 검색해야겠다. 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AWS CTO 분이 금년에 바뀌었어요. 잘못 말씀드렸다. AWS CEO 분이 바뀌었어요. CTO는 여전히 워너버게스 박사님이고 맷 가먼 발음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맷은 맞는데 맷 이분으로 바뀌었어요. 일촌 신청 아직도 안 해주셨네. 일촌 신청을 해야겠어. 이분은 너무 많아서 팔로워가 많아서 일촌 신청이 안 되나 보다. 넘어가지고 어쨌든 이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느낀 점은 전통적인 아마존의 문화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존이 AI를 굉장히 더 다른 곳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오픈 AI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따라잡혔죠. 정확히 말하면 LLM이 나오면서 엄청 따라잡혔어요. 그래서 위기를 많이 느껴갖고 막 AI 막 이것저것 나가서 히어로들이 무슨 성명서도 썼었어요. 이러지 좀 말라고. 근데 이제 CEO가 막 저는 성명서 쓰는 일원은 아닙니다. 바빠서 그런 걸 쓸 계획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어요. 작년 리인벤트 때 마치 막 기능과 기술과 그런 거를 막 장려하는 원래 AWS의 막 자존심과 기술력을 과시하는 자리인데 그때는 막 뭐 다른 것보다 우리가 뭐 보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조금 구렸습니다. 내용이. 당연히 그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 뭐 조금 감명을 깊은데 그 특출나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감명 받고 있습니다. 베드락이라는 게 진짜 이제 생각보다 써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AI 하는 서비스가 베드락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분석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드락을 한번 써보시라. AWS 베드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리고 AWS-Q CLI를 뭐 개발해놨어요. CLI AWS-Q CLI를 개발해놨어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CLI에서 아마존 Q와 채팅하기, 이런 거 이제 훌륭한 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출장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미국에 갔다 와서 코로나를 걸려요. 제가 코비드에 또 걸립니다. 다시 걸리면 덜 아프다고 했는데 덜 아프다. 졸라 아팠어요. 열나 아팠다. 앞에서 걸렸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를 걸리는 게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조금 힐링의 시간이 와요. 왜냐면 코로나를 걸리면 잠이 잘 오거든요. 약을 왕창 먹으니까. 그래서 조금 에너지를 충분히 좀 회복하는 시간이 길었죠. 그래서 한 거의 5일 정도를 또 이제 몸져 누워 있었죠. 5일 정도. 그리고 9월에도 또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 많이 겹쳐 있었어요. 이제 9월에는 이제 사내 행사들이 이제 많이 겹쳐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각각 회계연도 등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이제 저희 회사는 9월에 이제 약간 평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때문에 조금 바빴죠. 9월에 이제 내부 회사 프로세스와 행사 이제 또 심사위원으로 나가야 되니까 행사 참여하느라 바빴어요. 네, 이런 거를 참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잘하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더를 꿈꾸시는 분, 리더이신 분 말씀해 주세요. 잘하는 팀을, 우리 팀이 아니든 어쩌고 저쩌고든 잘하는 사람 팀에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역할을 하려고 갔죠. 반대로 못하는 것은 확실히 어떤 게 부족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요. 과거에 강의를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강의는 EKS 강의였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유료 강의로 내더라도 강의 자료는 다 오픈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인프런으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사이트는 이제 AWS 컨테이너 히어로와 AWS 커뮤니티 빌더가 만들어 나가는 AWS EKS 강의, 요거를 준비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테라폼 중급 2편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저만의 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저희 팀원의 그 같은 강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팀의 또 핵심 인력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봐주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기업 강의를 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또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엄청 바빴어요. 그리고 여러 행사에 초대를 많이 받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이그제큐티브니까, 이그제큐티브 LG에서는 이렇게 불려요. 임시직 임원. 참 신기한 제도인데. 근데 이제 LG도 있고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마스터라고 부르고 LG는 연구위원, 전문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스펠링 잡아주니? 스펠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도 초대받고 거절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거절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느라 바빴죠. 그래서 유튜브를 관둔 건 절대 아니다. 유튜브를 관둔 건 절대 아닙니다. 관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시간이 줄어든 게, 절대적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사도 있었습니다. 가정사. 가장 큰 문제죠. 가정사가 조금 복잡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관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관두겠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성장을 해서 데브옵스에 취업을 했다 이렇게 막 메일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못 그만둬요. 저 못 그만둬 이제. 이거 못 그만두게 됐어 이제. 네, 못 그만두게 됐어.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하느라 조금 바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시간을 조금 덜 주면서 가치는 큰 이런 주제를 조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당장 할 거는 첫 번째 1번 컨텐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1번 컨텐츠, 어떤 사람을 뽑으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왔고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대부분 면접을 이제 요즘 잘 봐요. 지금 명중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요즘 한 5분만 딱 보면 10분만 딱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농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지없이 잘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왜 뽑았는가 이제 그런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시나요? 면접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거. 누구를 뽑았나요? 이제 실명은 몰라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내 맘이야 이제. 내 맘. 예,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언급될 사람은 지금 4-5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안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뭘 보고 뽑았다, 어떻게 하고 뽑았다 하면서 최신 순으로 한번 돌아가 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예고는 첫 번째 친구는 악분일상이라는 친구예요. 악분일상.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악분일상. 되게 많이 개발자분들이 알아요. 구독자 3,443명의 구독자인데 영상이 275개 올리는 친구거든요. 네, 자기 공부 기록을 이렇게까지 올리는 친구, 저희 팀 친구예요. 네, 이 친구를 뽑게 된 과정을 조금 얘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성장시킨 기념들. 제가 이 친구를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를 뽑아왔는데 뭘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두 개를 챙긴 거 아니에요. 저희 직속팀은 10명 조금 넘지만 제가 다뤄야 할 문제들은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친구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거든. 성장시켜야 되는,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잘하는 친구를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이 자존감을 더 높이고 이런 걸 해야 될까에 대한 제 고민들을 조금 얘기하는 콘텐츠,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 기다려라 님, 기다려요, 간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느낀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힘들면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혹은 욕을 하고 싶은데 신이 되지 말아야 할 것,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가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방에 판단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개할 것, 절대 뽑지 말아야 될 거나 사람을 한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기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절대적인 기준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반박 댓글이 왕창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맞짱 뜨고 싶거든요. 제가 이거는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대한민국 카르텔.
대한민국 카르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와 있어요. 저의 최종 목표, 송주영 너의 최종 목표는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왜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딱 한 줄로 표현하면 3등이 되고 싶다예요. 3등이 되고 싶다. 지금 바뀌었어. 3등이 되고 싶다. 3등이 된다는 건 글로벌 3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는 거예요. K 엔지니어링이 글로벌 탑 3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탑 1, 2는 끝났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당연히 탑 1은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고 2등은 차이나가 됐습니다. 차이나. 네. 지금 차이나의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대한민국 최고 개발자분들 연봉보다 한 2배씩은 높을 거예요. 지금 중국의 임금 인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잘하는 애들의 대우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구의 힘 그리고 데이터의 힘이 너무 큽니다. 차이나의 데이터의 힘이 엄청나게 커요. 사회주의가 이렇게 기술력에 큰 영향을 끼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자국민의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다 보니까 막 홍채 데이터, 얼굴 데이터 이런 걸 아주 자유롭게 이제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막 엄청 빨리 진행되고 그래요. 이게 진짜 세상 진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케이스도 비슷한데요. 정치적으로 최악인 나라죠. 최악인 나라. 한 개 자민당? 한 개 당이 뭐 독점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당인데 이거 사실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일본 케이스가. 그런데 성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성장률이 성장이 심상치 않아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도장 찍기 막 이런 거 만들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을 차려가지고 방향만 올바르게 설정이 되면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게 막 쭉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걔네들이 그러니까 약간 아니 약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약간 상황 파악을 딱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눈치 잘 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만 좀 방향을 잘 잡히면 잘해요. 근데 성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본 기술력이 마탱이가 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상치 않죠. 네,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갔는데 그리고 일본보다 더 잘 나가는 나라가 있죠. 인도 리더십이 이제 많이 탄생하면서 뭐 어떤 회사는 인도 매니저 밑에서 갈굼을 당하는 회사. 제가 진짜 인도 엔지니어들을 키워낸 게 수십 명을 키워냈거든요. 상상이 있을 때 인도 친구들을 이 친구들 키워내서 조금 써먹어볼 만하면 아주 이직, 써먹을 만하면 이직.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당시에 정말 많이 키웠어요. 지금도 막 가끔씩 인사 오는 친구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인도 친구들의 이름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미국 인도 친구들은. 그래서 몇 명의 그 일본 친구들을 제가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친구들을. 근데 이제 완전 바뀌었죠. 인도가 미국에 진출하고 막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가지고 역시 인구 파워는 이제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 컨텐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절대 안티 패턴 같은 걸 이제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안티 패턴 사람을 엔지니어를 판단해내는 아주 중요한
안티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최근이 아니라 여태까지 겪은 것들을 생각하면 책임전가 이런 것도 있어요. 책임전가. 책임전가.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원래 정확한 답은 결정은 리더가, 책임과 결정은 리더가, 권한은 엔지니어에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책임은 엔지니어가, 결정은 리더가.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이런 거의 사례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잘하는 것만 아니니까. 최근에 제일 웃긴 얘기 들은 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업체를 썼대요. 썼다고 합니다. 너무 못하는 거야. 솔루션이 너무 구린 거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게 너무 구린 거야. 근데 왜 썼냐는 거야. 책임을 전가시킬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러니까 대기업 XXX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사 얘기는 나오지만 우리 회사도 분명히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저는 주니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허들, 유리천장이라고 부르는 게 여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니어들 모두에게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5, 60대, 70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60대, 50대 후반부터 이제 70대 분들까지가 우리나라의 권력을 다 휘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좀 느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티 패턴에 대한 거를 조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양질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강의도 당연히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EKS 강의도 찍은 건 아니고 이제 EKS 강의도 준비하고, 제 데브옵스 그 테라폼 중급도 준비하고,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하고 있어요. 다 변명이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스케줄이 만만치 않아요. 10월 달에도 출장을 갈 수도 있고. 10월달 출장, 남들은 이제 10월달 출장 가면 너무 좋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 간다고 하면 좋지 않아요? 이것저것 챙기면서 출장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월에 이제 리인벤트를 또 가야죠. 리인벤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여러 행사에도 참여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30대 후반으로서 리더들을 올바르게 결정 내릴 수 있게 기술적인 자문을 한다거나, 새로운 이 실리콘밸리의 방법론,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시키는 거,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또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 산물, 없애야 할 구시대적 산물과 남겨놔야 할 우리의 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안티 패턴, 아주 비판을 강하게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축하할 일들도 있어요. 우리 팀에서 축하할 일들과, 저희 팀은 LGU 플러스의 단순한 팀이 아닙니다. LGU 플러스의 DAX라고 브랜드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회사 들어갈 때부터 계획해 놓은 건데, 덱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데브옵스 엑셀러레이션의 약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팀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퇴사자를 총 4명이나 보냈지만 4명이나 보냈지만 저는 4명이나 보냈지만 단 한 명도 연봉이 떨어지지 않게 보냈어요. 연봉이 떨어지지 않게 보냈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단 한 명도 연봉이 떨어지지 않게 보내고 아주 면접도 잘 보고 우리 팀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면접이 다 쉽던데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제 스스로가 이런 걸 했죠. 이제 계속 그런 팀을 만들어야 돼요. 선순환과 계속 순환이 구조가 되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대한민국 저의 팀의 회사의 상향 평준화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향 평준화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티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거 이제 대부분 이제 데브옵스 내용 들어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들어있고, 개발, 디벨롭먼트, 가장 심각한 시큐리티 얘기도 할 거예요. 미쳤어. 아주 미쳐 돌아가는 시큐리티. 망블리 같은 거 있죠. 망블리. 개 쓰레기입니다. 이런 거. 그냥 쓰레기예요. 예? 우리나라 보안은 막고 안정되게 해야 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고 터지면 뭐 할까, 벌금 덜 낼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대부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사실 정신이 나간 건데, 그게 어떻게 정신이 나가 있는지 상세하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흥미진진한 강의를 낼 예정이고, 데브아트 주목해 주십시오. 찍고 못 낸 것들도 많아요. 찍고 못 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찍어놨는데 아직 쌓여있는 재생 목록들. 편집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조만간 같이 해야 할 PD분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지분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을 차리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복귀 방송이고요. 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장담컨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WS 히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리딩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내용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발표가 하나 더 있었네. 발표가 하나 더 있었어. 이거 뭐야? 뭐지 했는데 아까? 안 돼. 네, 동영상으로 해고하십시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로 없어진 날라간 거야? 참, 인생이 이럴 때도 있네요. 그러니까 빨리 자동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뭐지 눌렀는데 근데 분명히.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